나는 지금도 그때의 냄새를 잊지 못한다. 쇠가 녹슬어 퍼지는 비릿한 냄새, 오래된 기름에 먼지가 섞인 듯한 눅눅함, 그리고 그 사이로 섞여 들어오던 단내 같은 냄새. 마치 오래된 솜사탕 기계가 여전히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그게 내가 일하던 놀이공원의 공기였다. 나는 대구 수성구에 있는 한 놀이공원에서 일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다. 지금은 이미 폐쇄된 곳이니까. 처음 그곳에 발을 들였을 때만 해도 그저 돈을 벌기 위한 단순한 아르바이트였다. 새벽에 출근해 놀이기구 주변을 청소하고 떨어진 쓰레기를 줍고 바닥을 물 청소하는 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런데 그곳의 공기는 늘 이상했다. 출근은 새벽 4시 반이었다. 놀이공원은 10시에 문을 열지만 우리 청소팀은 사람들 발길이 닿기 전에 모든 걸 정리해야 했다. 입구를 지나 안으로 들어가면 놀이기구들이 거대한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조명이 꺼진 채로 서 있는 관람차, 멈춘 채 삐걱대는 회전목마, 바람에 흔들리는 풍선 장식들. 그 풍경은 낮에는 아무렇지 않지만 새벽에는 이상하리만큼 낯설었다. 특히 나는 회전목마 구역을 담당했다. 관리소 옆이라 사람이 거의 오지 않았고 가로등도 고장난 지 오래였다. 새벽마다 거기서 물을 뿌리고 솔질을 하다 보면 문득 내 뒤에서 누군가가 같이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들곤 했다. 처음엔 그냥 내 착각이라고 생각했다. 바람에 흔들리는 장식이나 내 그림자 때문일 거라고. 하지만 그건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강했다. 비 예보는 없었는데 밤새 비가 조금 내렸던 모양이었다. 바닥은 젖어 있었고 회전목마의 말들에 물방울이 맺혀 있었다. 내가 대걸레를 들고 천천히 바닥을 닦고 있을 때였다. 그때 회전목마 안쪽에서 딸랑하고 작은 종소리가 났다. 그 소리는 분명히 사람 손이 건드려야 나는 소리였다. 회전목마는 정비팀이 아닌 이상 절대 돌리지 않는다. 게다가 전원도 꺼져 있었다. 나는 고개를 들었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말 인형들이 그대로 고개를 든 채 나를 보고 있었다. 마치 웃고 있는 것처럼. 그때까지만 해도 무섭진 않았다. 그냥 바람 때문이라고, 아니면 안쪽 천막이 움직이면서 장식이 흔들렸을 거라고 합리화했다. 하지만 내 눈은 그때 이미 이상함을 알아차렸던 것 같다. 왜냐면 말의 눈에 빛이 있었기 때문이다. 회전목마의 말들은 대부분 오래돼서 눈 부분에 유리구슬이 빠져있거나 깨져 있었다. 그런데 그날 가장 안쪽 줄에 흰 말 하나가 유난히 반짝거렸다. 나는 그게 이상해서 가까이 다가갔다. 그 순간 내 발 밑에 있던 물이 찰박 소리를 냈다. 그리고 그 순간 회전목마가 아주 느리게, 정말 아주 느리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누가 전원 올렸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다. 엔진이 돌아가는 소리도 없었다. 그냥 말들이 천천히 회전하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그 말의 눈에서 반짝이던 그 빛이 나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나는 대걸레를 그대로 놔두고 뒤로 물러섰다. 그런데 그때 내 뒤쪽에서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렀다. 현수 씨. 순간 숨이 턱 막혔다. 그건 확실히 내 동료의 목소리였다. 낮에 함께 일하는 청소반장 김 반장님 목소리였다. 하지만 말이 안 됐다. 반장님은 아침 7시 반에 출근한다. 지금은 새벽 5시도 안 됐다. 나는 뒤를 돌아보지 못했다. 그냥 그대로 멈춰 있었다. 그러다 다시 이번엔 더 가까운 거리에서 그 목소리가 들려왔다. 현수 씨, 물 좀 더 가져와. 그 목소리가 내 바로 옆에서 들렸다. 나는 반사적으로 돌아봤다. 그러나 거기엔 아무도 없었다. 물통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그 뒤에는 비에 젖은 바닥만 반짝였다. 그때였다. 회전목마가 끼익하며 멈췄다. 그리고 정지한 말 하나가 정면을 향해 고개를 아주 미세하게 돌렸다. 나는 그걸 분명히 봤다. 그 말의 목이 삐걱 소리를 내며 천천히 나를 향해 돌아가는 걸. 나는 도망쳤다. 대걸레도 물통도 그대로 두고 관리소 쪽으로 뛰었다. 관리소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있을 때 무전기에서 지지직 하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그 안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나왔다. 현수 씨, 회전목마 쪽 물기 닦으셨어요? 그건 김 반장님의 목소리였다. 나는 그 자리에서 손이 떨렸다. 내가 방금 들었던 목소리,
바로 옆에서 불렀던 그 소리와 똑같았다. 하지만 지금 반장님은 집에 있을 시간이었다. 나는 무전기를 진 채 말도 하지 못하고 숨만 내쉬었다. 그때 관리소 창문에 무언가가 스쳤다. 마치 누군가의 손자국 같았다. 창문 안쪽에서 물기가 묻은 손바닥이 천천히 미끄러지는 모습이. 나는 무전기를 떨어뜨렸다. 그날 이후 나는 회전목마 구역에 혼자 들어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그건 단지 시작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같이 그 회전목마를 피해 다녔다. 하지만 청소구역은 고정이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었다. 회전목마 주변은 내 담당 구역이었다. 내가 맡은 곳을 누군가 대신 해줄 리도 없었고 그곳을 그대로 두면 아침 햇살에 물때가 남는다고 반장님이 늘 경고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그날 이후로도 새벽마다 다시 그 자리를 청소했다. 다만 전보다 훨씬 빠르게 등을 돌린 채로 물을 뿌리고 닦는 둥 마는 둥 최대한 눈을 맞추지 않으려고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 내 주변에서 소리가 늘었다. 처음엔 아주 미세했다. 내가 물을 뿌릴 때마다 그 물 위에서 톡톡 하는 소리가 났다. 그게 단순히 물방울이 떨어진 소리인 줄 알았다. 하지만 어느 날 나는 그 소리가 발소리라는 걸 알게 됐다. 물 위를 걷는 소리였다. 바닥이 젖어 있으니 신발 밑창이 바닥을 밟을 때마다 미세하게 착착 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 내 뒤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들려왔다. 나는 처음엔 일부러 돌아보지 않았다. 혹시 내가 겁먹은 걸 스스로 확인하게 될까봐. 하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그 소리가 너무 가까웠다. 정확히 내 발소리와 엇박자로 들려왔다. 내가 한 발 내디딜 때 한 박자 늦게 또 다른 한 발이 따라왔다. 이상한 건 그걸 두세 번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걷는 속도에 맞춰진다는 거였다. 마치 누군가 내 뒤에서 보폭을 맞춰 걷는 것처럼. 그날 밤 나는 일부러 휴대폰을 녹음 상태로 두고 청소를 했다. 확실히 뭔가 들린다면 증거를 남기고 싶었다. 그날은 이상하게도 아무 소리도 없었다. 바람도 잠잠했고 회전목마도 조용했다. 그런데 다 청소를 마치고 휴대폰을 들어보니 녹음이 꺼져 있었다. 그것도 정확히 내가 회전목마 앞을 지나던 시점부터. 나는 그때부터 불면증이 생겼다. 집에 돌아와도 귀에 그 발소리가 계속 맴돌았다. 샤워기 물줄기 소리도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도 다 발소리처럼 들렸다. 그러다 새벽에 잠깐 깜빡했을 때였다.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장면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회전목마 앞에 물에 젖은 신발이 하나 놓여 있었다. 검은색 운동화, 앞코가 닳아있고 한쪽 끈이 풀린 채였다. 그 신발 앞에는 누군가의 다리 그리고 젖은 작업복 바지 자락이 보였다. 그 바지 끝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나는 그게 나인 줄 알았다. 하지만 시선을 올려보자 내 얼굴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 얼굴이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눈이 없었다. 그때 나는 비명을 지르며 깼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침대 밑에서 무언가가 툭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손전등을 켜서 봤다. 젖은 신발 한 짝이 놓여 있었다. 내 것이 아니었다. 그날 이후 나는 출근할 때마다 이상한 걸 보기 시작했다. 놀이공원 정문 근처에 있는 매표소 유리문에는 매일같이 손자국이 찍혀 있었다. 밤새 비가 온 것도 아닌데 손바닥 자국이 안쪽에서부터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자국은 내가 닦고 나면 다음날 다시 생겼다. 그 손자국의 방향은 항상 같았다. 밖이 아니라 안에서 바깥으로 향한 방향. 나는 어느 날 용기를 내어 그 손자국 위에 내 손을 맞대봤다. 그 순간 유리가 이상하게 차가웠다. 보통 겨울이 아니면 그 정도 냉기는 느껴지지 않는다. 그런데 그날은 여름 한가운데였다. 손끝이 얼얼할 정도로 냉기가 느껴졌다. 나는 본능적으로 손을 떼었다. 그런데 그 순간 내 손바닥에 뭔가 묻어 있었다. 희미하게 끈적한 느낌, 마치 오래된 세제 거품처럼. 나는 바로 세면장으로 달려가 손을 씻었다. 그런데 물로 아무리 헹궈도 그 끈적임이 사라지지 않았다. 비누로 닦아도 수건으로 문질러도 계속 손끝에 그 감촉이 남아 있었다. 그날 이후로 청소 도중에 누군가가 내 근처에 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다. 어느 날은 회전목마 쪽에서 분명히 발자국 소리가 났다. 찰박 찰박 물이 있는 바닥을 밟는 소리.
그리고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내가 고개를 들었을 때 거기엔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바닥에는 분명히 젖은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운동화 자국, 그리고 맨발 자국이 섞여 있었다. 나는 점점 정신이 이상해지는 기분이었다. 그 발자국은 매일 새벽마다 회전목마로 향하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거기로 돌아가고 있는 듯이. 그날따라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했다. 그래서 일부러 발자국이 향하는 곳까지 따라가 봤다. 회전목마 안쪽으로 들어가자 나는 그동안 못 봤던 걸 봤다. 회전목마 중심 기둥 옆에 작은 문이 있었다. 청소를 하면서 수백 번 봤던 공간인데 그 문이 있는 줄은 몰랐다. 낡은 나무문, 자물쇠는 없었다. 문 틈으로는 어둡고 냄새나는 공기가 새어나왔다. 그리고 안에서 미묘한 소리가 났다. 툭툭툭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 같다. 나는 손전등을 켜고 문을 열었다. 안에는 좁은 계단이 있었다. 회전목마 아래로 내려가는 구조였다. 바닥엔 오래된 기름통, 끊어진 전선, 녹슨 철제 구조물들이 보였다. 그리고 그 한쪽 구석에 젖은 작업복 하나가 놓여 있었다. 내가 입는 청소복과 똑같은 색깔이었다. 그 옆에는 신발 한 짝이 있었다. 며칠 전 내 집 침대 밑에서 봤던 그 신발. 그 순간 내 손전등 불빛이 깜빡였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숨소리가 들렸다. 후, 후, 바로 내 코앞에서. 나는 도망쳤다. 계단을 뛰어올라 회전목마를 빠져나와 관리소까지 달렸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무전기를 잡고 반장님을 불렀다. 반장님, 회전목마 밑에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무전기에서는 아무 소리도 없었다. 지지직, 잡음만 흘렀다. 그 뒤로 낮은 음성 하나가 섞였다. 현수 씨, 왜 자꾸 그 밑으로 내려가요? 그건 분명 김 반장님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왜냐면 그 목소리 바로 뒤에 또 다른 누군가의 숨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무전기 너머에서 내 숨소리와 똑같은 리듬으로. 그날 이후로 나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청소하는 내 모습이 마치 CCTV로 지켜보는 영상 속 사람 같았다. 내가 진짜 살아있는 건지 아니면 이미 그 회전목마 밑 어딘가에 갇혀있는 건지 점점 구분이 안 됐다. 그날 이후로 나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몸은 분명 피곤했지만 눈을 감으면 그 어둠 속 계단이 떠올랐다. 회전목마 아래로 이어지던 그 좁은 계단, 그리고 그 안에서 들리던 숨소리. 그건 분명 누군가의 것이었다. 그런데 그게 사람의 것인지 아니면 내가 미쳐가는 소리였는지는 모르겠다. 다음날 아침 반장님이 출근하자마자 나는 그 얘기를 했다. 회전목마 밑에 이상한 공간이 있습니다. 어제 거기서 무슨 소리가 났어요. 반장님은 내 말을 듣고도 별 반응이 없었다. 그는 잠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보더니 아주 조용히 말했다. 그 밑엔 들어가지 마요. 거긴 예전에 사고가 있었어요. 나는 멈췄다. 사고요? 10년쯤 됐을 거야. 회전목마 점검하던 직원이 그 밑에 갇혔지. 전원이 꺼진 줄 알고 수리하던 중이었대. 근데 누가 스위치를 건드렸나 봐. 그 상태로 한참을 돌았어.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그 직원 이름이 뭐였는지는 기억 안 나. 근데 이상한 건 신고도 없었고 기록도 없대. 그냥 하루아침에 사라졌어. 경찰도 회사도 조용히 덮어버렸지.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가슴이 싸늘해졌다. 근데 왜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놀이공원이 원래 그래요. 반장님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여기선 일하다가 다친 사람 많았어. 근데 대부분 말이 없었지. 일용직이니까. 그날 이후 나는 그 이야기를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었다. 회전목마 밑에 갇혔다는 사람, 그게 혹시 내가 본 신발의 주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나는 퇴근하기 전에 다시 회전목마 근처로 갔다. 청소 도구를 핑계로 몰래 문 안쪽으로 손전등을 비췄다. 계단 밑 어둠 속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냄새는 그대로였다. 묘하게 눅눅하고 철과 곰팡이 그리고 썩은 물 비린내가 뒤섞인 냄새. 그 냄새를 맡는 순간 가슴이 울렁거렸다. 나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한 계단, 두 계단. 바닥은 젖어 있었다. 무릎 높이쯤 내려갔을 때 손전등 불빛이 무언가를 비췄다. 낡은 박스였다.
그 안에는 문서 몇 장과 누렇게 바랜 명찰 하나가 들어 있었다. 명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정태수 시설 정비팀. 나는 순간 손에서 불이 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이상한 장면이 스쳤다. 회전목마가 돌아가고 그 아래에서 누군가가 울부짖는 소리. 꺼줘! 멈춰줘! 그리고 위에서 나는 대걸레를 들고 서 있었다. 하지만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돌아가는 말들 사이로 그 울음이 사라져갔다. 나는 숨이 가빠졌다. 손전등이 덜덜 떨렸다. 그때 뒤쪽에서 찰박 소리가 들렸다. 물 위를 누군가 밟는 소리. 천천히 한 걸음씩 다가오는 소리. 나는 몸을 돌렸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바닥 위에는 분명히 젖은 발자국이 있었다. 이번엔 내 쪽으로 오고 있었다. 손전등 불빛이 그 발자국 위를 스치자 발자국이 사라졌다. 마치 물이 증발하듯이 흔적 없이 나는 겁에 질려 계단을 뛰어올랐다. 그 순간 내 등 뒤에서 낮은 속삭임이 들렸다. 그거 내 거야. 나는 그대로 문을 닫고 밖으로 뛰쳐나왔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한편으로는 확신이 생겼다. 정태수, 그 이름, 그 목소리, 그가 아직 그곳에 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씻지도 못하고 바닥에 앉았다. 손전등을 바라보다가 불현듯 어떤 생각이 들었다. 그날 새벽 무전기에서 들리던 김 반장님 목소리. 혹시 그게 반장님이 아니었다면? 나는 다음날 출근하자마자 무전기 채널을 다시 확인했다. 무전기에는 2개의 채널이 있었다. 하나는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 채널, 그리고 하나는 비상 채널이라고 쓰여 있었다. 하지만 그건 사용하지 말라는 규정이었다. 그날 나는 그걸 돌려봤다. 치익, 잡음이 흘렀다.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목소리가 들렸다. 현수 씨, 아직 거기 있나요? 그건 분명 정태수의 목소리였다. 나는 무전기를 떨어뜨릴 뻔했다. 누구세요? 밑으로 오세요? 뭐라고요? 밑으로 내려와요. 나는 온몸이 굳었다. 그 목소리는 잡음 사이로 계속 이어졌다. 그날 아무도 멈춰주지 않았어요. 난 아직 돌고 있어요. 나는 무전기를 꺼버렸다. 하지만 그 뒤로 이상한 일이 시작됐다. 놀이공원 저녁에 전등이 이유 없이 깜빡거렸고 회전목마는 전원이 꺼져 있는데도 가끔 아주 천천히 돌았다. 누가 스위치를 올린 것도 아닌데 며칠 뒤 나는 결국 반장님에게 말했다. 반장님, 그 이름 아세요? 정태수 씨요. 그는 나를 빤히 보더니 담배를 꺼내 물었다. 그 이름을 어디서 들었어요? 밑에서요. 명찰이 있었어요. 그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사람 내 후임이었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나는 말문이 막혔다. 후임이요? 그래, 나랑 같이 야간 점검하던 사람이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 그날도 새벽이었고 회전목마 근처였어. 그는 담배를 꺼내주며 낮게 말했다. 그 뒤로 거기서 일하던 사람들은 다 그만뒀지. 그의 눈빛은 두려움과 죄책감이 섞여 있었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날 혹시 반장님이 전원을 켰던 건가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멈추지 않더라.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이후 나는 밤마다 회전목마의 불빛이 내 창문까지 비추는 꿈을 꿨다. 돌고 있는 말들 사이로 젖은 작업복을 입은 누군가가 천천히 고개를 드는 꿈. 그리고 그 사람이 내 얼굴과 똑같았다. 그날 이후로 난 그 놀이공원에 다시 발을 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사람들의 소문은 계속해서 내 귀에 들려왔다. 폐장한 놀이공원에 밤마다 불빛이 켜지고 누군가 회전목마 위에서 웃고 있었다는 이야기. 처음엔 누가 장난치는 줄 알았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의 표정이 다들 똑같이 굳어 있었다. 그건 진짜로 본 사람의 얼굴이었다. 며칠 뒤 회사에선 다시 그 공원 정리를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번엔 새로 들어온 외주팀이 안전 점검을 위해 내부 청소를 해줘야 한다는 거였다. 내가 그날의 유일한 경험자라서 현장 설명을 맡아야 했다. 솔직히 가기 싫었다. 하지만 돈이 필요했다. 노동자는 선택권이 없으니까. 공원 입구에 도착했을 때 바람이 이상했다. 습하고 따뜻해야 할 가을 공기 속에 싸늘한 냄새가 섞여 있었다. 썩은 나무 냄새, 오래된 전기 타는 냄새, 그리고 묘하게 익숙한 향수 같은 냄새. 그건 놀이공원에서 일할 때 항상 쓰던 청소 세제 냄새였다.
나는 그 냄새를 맡는 순간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외주팀 몇 명이 함께 들어왔다. 다들 장난 반 무서운 반으로 유령 나오면 책임지세요 하며 웃었다. 나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나오면 먼저 도망가세요. 전 익숙하니까요. 그 말이 농담으로 들리면 좋았을 텐데 내 목소리엔 떨림이 있었다. 회전 목마 앞에 섰을 때 모두가 잠시 멈췄다. 말들의 머리와 몸통은 이미 페인트가 벗겨지고 몇 개는 목이 부러져 있었다. 하지만 그중 한 말이 내가 마지막으로 닦았던 그 하얀 말은 여전히 멀쩡했다. 빛도 페인트도 그대로였다. 누가 관리라도 하는 듯 한 팀원이 말했다. 야, 저건 이상하게 멀쩡하네. 이런 데선 제일 먼저 부서져야 되는 건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회전목마 안쪽에서 삐걱하는 소리가 났다. 누군가 탄 것처럼. 바람이지? 누군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소리는 너무 규칙적이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정확히 회전축이 한 바퀴를 돌 때마다 탁 하고 끊어졌다. 마치 누군가가 페달을 밟는 리듬 같았다. 난 그 자리에서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눈앞에 회전목마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다. 누구도 손대지 않았는데 기계가 아직 전기 연결돼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내가 직접 전원 차단기를 확인했었다. 불가능했다. 그때 옆에 있던 팀원이 나를 불렀다. 형, 저거 사람 있는 거 아니에요? 그가 가리킨 말 위엔 누군가의 그림자가 앉아 있었다. 긴 머리가 바람에 흔들렸고 팔이 천천히 움직였다. 그 팔은 말의 목을 감싸듯 쓸고 있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 사람, 아니 그것은 내 쪽을 돌아봤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다. 또 다 끌어왔어요? 그 목소리는 분명 그날 내 이름을 부르던 그 여자였다. 피곤하다는 이유로 내가 도와주지 않았던 그 새벽의 동료, 청소노동자 민정씨. 나는 비명을 지르지도 못했다. 몸이 얼어붙은 채 숨만 거칠게 쉬었다. 그녀는 회전목마 위에서 천천히 내려오더니 맨발로 바닥을 걸었다. 그 발자국마다 물기가 번졌다. 마치 청소 후 바닥이 젖어 있는 것처럼. 그녀는 내 앞에 서더니 속삭였다. 그날 나 혼자 남겨두면 안 됐잖아요. 그 순간 나는 무릎이 꺾였다. 바닥에 주저앉은 나의 눈앞으로 그녀의 손이 다가왔다. 차갑고 젖은 손, 그리고 내 볼을 닦아내듯 부드럽게 문질렀다. 깨끗하게 해야죠. 깨끗하게. 그녀의 손끝에서 냄새가 났다. 세제 냄새, 그리고 썩은 비닐 냄새. 그녀는 다시 회전목마 쪽으로 돌아갔다. 그 발소리와 함께 회전목마의 불빛이 하나씩 켜졌다. 붉은색, 노란색, 푸른색. 빛이 켜질수록 공원 전체가 숨을 쉬는 것처럼 흔들렸다. 그때 팀원 중 한 명이 소리쳤다. 형, 여기 불 들어와요. 전원 안 켰는데. 그와 동시에 공원 전체 스피커에서 음악이 흘러나왔다. 오래된 오르골 소리, 그리고 어린아이의 웃음소리. 모두가 망쳤다. 하지만 나는 도망치지 못했다. 그녀가 내 이름을 계속 불렀기 때문이다. 여기요. 덜 닦았어요. 그 목소리에 끌려 나는 마지막으로 회전목마를 돌아봤다. 그녀는 그 말 위에 다시 올라타 있었다. 그리고 내 눈앞에서 천천히 사라졌다. 불빛도 음악도 동시에 꺼졌다. 그 이후로 공원은 완전히 철거되었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그 냄새를 느낀다. 어딘가 청소 세제 냄새가 스쳐 지나갈 때면 누군가 내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린다. 다시 닦으러 와야죠. 그날처럼. 그리고 그때마다 내 손끝이 떨린다. 마치 그날 그녀의 젖은 손이 내 피부에 다시 닿는 것처럼. 그건 단순한 기억이 아니다. 그건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다.